압도적 재미 매불쇼. 경제 살리러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자, 민생천재 안진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광수 애널리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근황이 따로 없나 보군요. 근황 아주 많죠. 방금 전에 국회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그 택배 기사님들이라든지 물류센터 노동자들 처우가 다른 데는 많이 개선돼 쿠팡이 지금 안 되고 쿠팡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 진짜 매불쇼에서 정말 귀중한 시간 주셔서 제가 뭐 국회 안에 국회 밖에 또 택배 쿠팡 본사 앞에 여러 번 지금 한 1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거든요. 항의 방문. 오늘 또 국회 지금 택배 노동자들 쿠팡 대책위가 100시간 농성에 돌입했어요. 이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국감 증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당들은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는지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정말 제가 아마 자료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잠시 농성도 하고 네. 그리고 달려온 겁니다. 그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당에서는? 보통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로비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로비해가지고 국감 증인 피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야 그런 되거든요. 시대 아니잖아요. 국감에 와서 네.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개선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야당 의원들 오해하는 게 있으면 또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요즘은 정말 예전처럼 막무가내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을 가급 좀 도와줘야지 기업을 우리가 막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어떤 과로사나 과로, 갑질, 노조, 탄압 네. 이런 건 시정돼야 되잖아요. 기업 이미지에도 안 기업 좋죠.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갔다 왔고요. 네. 그다음 미담 진짜 미담 하나. 자, 미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이번에 4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어디다가? 예. 일단은 뉴스타파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 뉴스타파는 언론계에서도 인정되는 아주 엄격한 탐사 보도 매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보도를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근데 거기를 막 압수해가고 기자 자택을 2명이나 압수했잖아요. 그래서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카타콤 교회 양희삼 TV 양희삼 목사님 힘을 합쳐서 뉴스타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반대했다고 녹색연합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무처장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집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사무처장 안진걸이 옛날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압수수색 여러 번 당했는데 환경단체 사무실이나 환경단체 사무처장들은 보통 온건하니까 압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 정부에서는 이제 녹색연합 정규 사무처장 집까지 압수수색 당해서 그래서 또 제가 녹색연합도 힘내라 1,000만 원. 그다음에 꿈수저 청년 장학기금 꿈은 큰데 이제 돈이 없어 고생하는 청년들에게도 1,000만 원. 예. 그리고 아동복지단체 세움, 노숙인 무료 밥집, 재물포 밥집, 군인권센터,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앞으로에 각각 200만 원 해가지고 아유, 총 정말 이제 대단하십니다. 4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은 곳에 아니 우리 이렇게- 매불쇼에서 아니, 돈을 어디 뭐 찍어내요? 아니 우리 매불쇼에서 출연료 주고 네. 또 제 졸자가 있는데 되돌아보고 쓰다도 아직도 좀 팔리는 인세도 들어오고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뭐 집에도 일부 갖고 가지만 또 이렇게 모아놓고 대단하신 또 우리 이제 분이야. 지인들이 가다가 이거 좋은데 많이 쓰던데 나도 좀 힘 못했게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아니 진짜 우리 네. 소장님은 아, 대단하시다. 진짜 말수만 좀 줄이면 왜 그래요 진짜 예, 예. 흠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말수도 많이 줄었다는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예, 아니요 좀 아니, 줄었대요. 없어요. 예, 그거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부처를 알려드린 이유가 시민들께서도 혹시 네. 여력이 되면 조금 어려운 데를 아유. 우리가 17반 네. 도워서 뉴스타파 진짜 응원합니다. 네, 뉴스타파 녹색연합 저는 네. 매불쇼보다 구독자가 많은 데는 다 제가 배 아파하는데 뉴스타파는 우리보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개인적으로 뉴스타파. 정말 우리 뉴스타파는- 구독 네. 몇 명 취소하고 뉴스타파로 건너가세요. 같이 아니, 되는데 같이 왜요? 해야죠. 같이 돼. 같이 네. 돼.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진짜. 네. 광순의 복독방이랑 안진걸 TV랑 다 이렇게 동반성장하자고요. 네.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 아, 뉴스타파 예, 응원합니다, 진짜. 아까 그리고 저 안동훈 장관 흉내 재밌었어요. 아, 제가 흉내 예, 예, 좀 예. 잘 냈나요? 그 일개 MC가 일구의 법무장관을 흉내내고 조롱하는 것은 아주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더 잘하시는데. 개그 수준 그게 뭡니까? 개그 수준 그게 뭡니까?
일개 법무장관은 이제 일개 MC가 와, 야 나는 안진걸이 웃기는 거 처음 봤어. 좀 웃겼죠. 와 유사일의 최초입니다. 아, 제가 태어나 처음 해보는 성대모사예요. 아니 처음 웃겨봤어. 예. 와, 일개 MC가 일국의 법무장관한테 와 웃긴데? 질문 개그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 소장님 보고 처음 웃습니다. 야, 다행입니다. 누구 웃겨본 경험도 처음이죠? 예, 요즘에 거의 실패했죠. 웃긴데? 힘들었어요. 난리 났어. 와, 기부보다 이거 때문에 더 칭찬받고 있어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와,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기부가 묻히네요, 기부가. 기부 묻혔습니다. 네. 우리 이광수 박사님이 준비한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제가 좀 줄이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감사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양심도 아주 더 예. 일치월장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지적했던 교통량 조작 네.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국감에서.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네. 설명 잠깐 시간 되면 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본인의 예고편까지 합니다. 와, 말도 궁금하네 들으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아니 이광수 박사님 워낙 알겠습니다. 친해서. 지금은 경제가 너무 안 예, 좋은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 또 이스라엘이 터져가지고 경제에 얼마나 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돼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가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 특히 최근처럼 어수선할 때는 경제 이슈가 묻힐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 문제 때문에 훨씬 더 고통받고 네. 또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뭐 이렇게 생명이 죽고 이렇게 되게 슬픈 일인데 네. 전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일단 중동의 화약고가 좀 건드려진 상황이니까 네. 유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유가. 그래서 그 전쟁 발발 딱 될 때는 우리 유가가 4% 막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뭐 재고량이 많다 이러면서 안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든지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서 네. 특히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 이런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이런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 음. 근데 이거 아무도 예상치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나 어떤 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중요한 오는군요. 이슈로 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주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되게 하세요. 네.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그러니까 종교 분쟁에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란의 이란, 연관성이 배후설. 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 뭐냐면 이란은 시아파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은 수니파여서 사실 예전과 같으면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막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이렇게 같이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란도 충분히 이런 어떤 그 분쟁에 네.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사우디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데 네. 이게 중동의 국가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아세요? 세금이 없어요? 네, 세금을 안 내요. 국민들은. 네네네. 네, 오히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요. 음. 네. 그런데 그 돈을 그래서 엄청나게 정부가 쓴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름을 팔아서 네. 돈을 번 다음에 그걸 국민들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가가 떨어져서 아니면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이 즉 정부가 들어오는 네네. 그 돈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불만이 커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동의 모든 국가들은 유가가 항상 고유가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감산도 하는 거고. 그런데 사우디가 은연중에 최근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평화를 원한다 이러지만 사우디가 왜냐하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 막 얘기 들으셨죠? 막 건물 엄청나게 짓고 투자도 많이 한다는. 그래서 이런 고유가에 사실은 가장 뭐랄까 좋아할 수 있는 수혜를 받는. 예, 사우디일 수 있다는 거죠. 쓱 웃고 있군요. 지금. 그렇죠. 몰래. 그래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도 하고 막 이스라엘과 친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긴 하지만 그 이면은 유가가 오르는데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런 문제가 지속될 수 있고 중동의 전체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게 그 1970년대부터 유가를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아직 안 보여주시네요. 네, 그 쉽게 보여주는 쪽은 아닙니다, 우리 쪽. 네, 아니 어디서 방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서 그렇게 뭐 사람은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빨리 보시면 해요. 1970년대부터 국제유가의 브렌트유의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특히 잘 보시면 1973년과 그리고 1980년대 유가가 크게 급등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동그라미 친데요. 그렇습니다. 네. 1970년대 저렇게 올랐을 때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중동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 이스라엘 침공. 예, 그때 4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 이때 유가가 거의 300%가 상승했어요. 네. 와. 그리고 또 1980년대 그 시점에는 뭐냐면 이란 이라크 전쟁. 이 또 거의 뭐 200% 오르잖아요. 아, 쭉 오르네. 이것처럼 사실은 중동의 전쟁은 항상 국제 유가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네. 사실 유가가 이렇게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맨 오른쪽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맨 코로나요, 오른쪽. 코로나. 아 코로나 아, 때문에. 코로나 때 저건 뭐냐면 유가가 와. 막 10불, 20불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100불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건 좀 특수한 현상이고. 근데 대부분 중동의 정세의 불안은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좀 갖는 거죠. 유가 오르면 우리는 이제 큰 타격을 입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유가가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리를 빠르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만약 유가가 이렇게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으면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물가가 안 먹히지. 내려가는 거예요. 안 먹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뭐랄까 되게 힘든 상황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올려야 되고. 근데 더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더 올리지도 못하고. 아. 그런데 그 물가는 되게 높은 수준. 유가 때문에 물가 쭉 끌어올리고. 두 번째 차트 제발 보여주실. 조금 더 공손하게 하세요. 더 공손하게, 더 공손하게, 더 예. 절박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lease show me the chart. 네. 예. 두 번째 차트. 빨리 얘기하면 내려버리기 전에. 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이게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네.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2020년 0.5%에서 최근에 이게 뭐 4% 이상 이렇게 빠르게 4.8%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경제에 계속 부담이었죠. 근데 저 부담을 이겨내는 건 결국엔 저렇게 금리가 올라서 물가가 내려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약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고금리는 유지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물가는 높은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돈이 없고 저소득층이고 제일 힘들겠지. 중산층이 가장 힘든 제일 거예요. 힘든 거야 그때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나 그런 뉴스 볼 때마다 그분들 얼마나 그러면 박탈감 느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시경제의 불안 상황에는 정치와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 이번에 무조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책이 사실은 경제 정책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제 경제 전망이 나오면 하반기에 반도체 좋아질 거다. 상저하고. 예, 그리고 물가 떨어질 거다. 상저하고. 이렇게 계속 기대만 하고 있어요. 정책은 네. 없이. 근데 그게 예상대로 안 되고 국제 정세상 그게 좀 힘들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국가가 희망회로에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상저하고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또 냈더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더 라이브에서도 비교를 해드렸는데 네. 시험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시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을 아이가 엄마 잘 볼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 시험 왜 잘 볼 거니? 물어봤더니 시험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면 나가는 데마다 이 비유를 씁니다. 계속하시네요. 예. 두 번째 쓰는 두 번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죠.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볼게요. 라고 해야죠. 너가 대책을 세웠구만. 네, 이렇게 되는 근데 거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뭐냐면 시험 쉬워질 거래요. 아, 이러니까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럴수록 사실은 안지호 선생님 서민 경제가 힘들다. 힘들어져. 네. 아,
그래서 잠깐 또 서민경제 얘기. 아, 예, 예. 민생으로 또 예. 잠깐 갔다 그래서 오겠습니다. 네,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정치화가 돼버린 거죠. 한국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아. 경제는 늘 어렵죠. 그쵸. 하지만 예를 들면 수출과 국제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내부의 동력으로 내수의 활성화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 활성화로 가장 중요한 정책 전환된 게 지역화폐였거든요. 지역화폐. 네, 아.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에 11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카드를 채워주기 이거 때문에 좋잖아. 그렇게 되면 당장 서민 중산 가게에서 일종의 가처분 소득이 더 생기고 네. 그리고 동네만 써야 돼요. 또 중소기업만 써야 돼. 네. 네. 지역 그러니까 상권 이제, 살아나고. 버틸 힘이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들 외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동네 기업들이 살아나게 되고 네. 중소상공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당연히 소비가 늘리니까 일부 고용도 늘어날 거고 내수도 네. 활성화될 거고. 네. 그래서 실제 올해 1월달에 행안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행안부가 조사한 겁니다. 본인들이 조사해 보니까 상품권 공급액을 기초지자체에서 비율이 1%만 늘려도 매출이 업종 평균 매출이 8.33%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숫자도 2.1%가 늘어나고 업종별로 고용이 6명 늘어난다. 오. 이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어. 올해 1월. 그러니까 긍정적 효과가 데이터로 나왔네.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실에 연구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 연구 결과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확대해 가는? 그렇죠. 확대해야죠. 이런 근데 거는. 가나요? 전액 삭감안을 내놨잖아요. 지금 지역 국회에. 화폐 관련 아예 예산이 예. 전액 삭감이에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석 때 할인 우리가 이제 제가 추석 때도 그 할인 쿠폰 그래도 마트나 전통시장 가거나 동네 좀 중소 슈퍼에 가면 1인당 20% 30% 이렇게 뭐 배추, 사과 이렇게 할인해 준단 말이죠. 네. 그거라도 찾아서 해서 조금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지역화폐는 그거보다 아까 15,000원, 10만 원이면 10,000원에서 15,000원 훨씬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족 숫자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죠. 그 영원 영원이면. 실화냐? 왜 그런 아니 정책을 이건 지금 했냐? 영혼이라 해서 벌써 파문이 났는데 왜? 이번에 왜 뉴스가 됐냐면 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가 조사한 것에도 매우 긍정적인 긍정적 연구 효과로 결과가 나왔다. 나왔는데 그럼 왜 없어요? 그걸 알고 왜 없앴냐고? 그 답을 내주셔야지. 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한 네. 이 지역 상품권이 사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니까. 예. 예. 그냥 아니, 문재인 그건 뭐- 정부나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잘한 거는 뭐 없습니까? 잘한 거는 계승해야죠. 없습니다. 잘한 거 에이.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중도 보수 경제학자인 이강수 복덕방 대표도 지난 정부나 이재명 시장이 잘한 건 그냥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잘한 건 없애버리고 또 잘한 것을 무슨 수사해가지고 다 무슨 잘못됐다고 몰아가고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냥 승계라도 했으면 덜 악화될 텐데 이렇게 되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양평 고속도로도 그냥 뚫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어지잖아요. 양평고속도로 계속 네. 가는 것 같죠? 예산도 더 늘어날 일도 없었죠. 네. 돈 아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최소 지금 오늘 이번에 국감에서도 국토가 발표한 자료에 하면 600억에서 1,000억이 늘어나요. 아, 돈 없다면서요. 왜 갑자기 종점을 바꾸면 예, 강상면 안으로 김건희 네. 윤석열 부부 땅 있는 대로 굳이 옮겨서 근데 제가 지난주 교통량 사실은 800대 더 늘어난다. 2.5%. 아, 종점을 예. 바꿈으로써 800대 정도 예, 제가 더 지난주에 수용한다. 표에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네. 그걸 6.5% 늘어난 것처럼 조작하다 걸렸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 2, 3주 전에 국토부의 주장하고 또 달라져 가지고요. 갑자기 이번에는 6,000대가 늘어난대요. 아, 6,000대가 더 근데 늘어난다. 6,000대가 늘어난 그러니까 종점을 변경하는 게 맞겠죠라는 게 예.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것이- 예, 근데 이 6,000대가 늘어난다는 게 네. 자, 서울 송파구나 강남 3구가 있는 인구를 합치면 160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교통량이 4,000대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 고속도로에서. 그럼 2,000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어. 4,000대가 늘어나는데 양평구는 12,000명이거든요 인구가. 근데 양평군 구간이 바뀌잖아요 주로. 네. 50 전체 노선은 55% 바뀌고 그 양평구는 100% 바뀌는데 사실은 저 위에 원래 양서면으로 가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가는 데서 아래로 내려오면 7km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차로는 4분 거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춘천이나 양서면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깝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 4분 거리, 4, 5분 거리에 7km 때문에 갑자기 6,000대가 늘어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납득이 되고 안 된다. 말이 안 맞는다. 인구가 160만인 이제 시작점인 송파나 강남 3구의 교통 유발 효과는 4,000대인데
양평군 인구 12만인데 거기는 6,000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 네. 이건 그냥 너무 뻥튀기가 심한 거 아니냐? 삼척동자가 들어도 네. 아니 매번 데이터가 다 다르고 매번 다르고 갑자기 20억 받았는데 용역결과 못 내었던 용역사에 또 시켜가지고 2주 만에 갑자기 네. BC값이 0.8이다. 1도 안 돼요. 그 BC값 그 의뢰했던 그 용역 회사에 진짜 정관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거 네. 원희룡 장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정관들이 있는 거. 근데 통계상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직책까지 봤는데 한 7, 많아요? 80명 됩니다. 7, 80명요? 예. 원희룡 장관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던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분이 힘이 쭉 빠졌어요. 네. 한동훈 장관으로 달리 허리 아픕니다 하면서 전문가들이 답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번엔 저번에는 옛날에는 막 괴담 허리 날파리 선동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더니 이번에는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전문가가 대답할 거예요. 네. 위원장님 제 편도 좀 들어주세요. 아유 오늘 웃기네. 아니 오늘 재밌으신 뭐야 분이었네. 오늘 아주 웃기려고 마음을 먹으셨네.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웃기네. 한동훈 장관하고 막 경쟁했잖아요. 누가 더 건방진가. 오늘 이번에는 안 그래갖고 아, 항상 웃기죠. 뭔가 힘이 쭉 빠진 거예요.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는 또 맡겼는데 교통량은 2주 만에 BC값을 저희는 이제 조작했다 보는데 교통량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쯤 되면 대통령 부부가 나서서 계속 네. 논란이 생기고 오해를 받으니 네. 그냥 제발 우리 쪽으로 오지 마시고 일부 우리 공무원들 쪽을 그 말은 이상하지 뭘 우리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야. 우리 대통령 부부 땅으로 있는 대로 오는 아이, 것으로 이상하지. 안 왔으면 좋겠고 일부 공무원들 눈치 없이 추진한 것 같은데 원래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눈치 없이 말했잖아요. 추진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원희룡 장관이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6월 29일 날 국토위에서 저희가 강덕구 의원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6월 28일 날 했고요. 6월 29일 날 김두관 의원이 질문하니까 그 자리에서 늘공들이 문제다. 어공이 있어야 된다. 늘공들이 눈치 없이 추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며칠간은요. 근데 그 사이에 그냥 강행이라는 지침을 받은 것 같아요. 부의원이나 부의또한테. 아 오늘 너무 웃긴데. 아니 설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땅으로 오지 아유 우리 땅으로 오지 마시고. 그걸 대통령 보고 눈치 하라고? 없이 우리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저 돈 다른 데서 예, 벌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벌 때도 많고 정부의 땅도 많으니까 원래대로 양서면으로 가서 서울, 강원, 경기 모두 좋은 서울, 춘천 고속도로까지 연결해 주세요. 아 웃기다.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이것은 예산도 더 안 늘어나고 네. 그 용역사는 지금 20억 받았잖아요. 네. 추가로 지금 용역도 했잖아요. 그 용역사 돈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예산이 또 들어가게 생겼다니까. 또 들어가? 예. 그만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만해. 그런 돈들을 아껴서 지역 앞에 쓰고 네. 청년들 지금 서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분들에게 긴급 생계비도 좀 주고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네. 무상으로라도. 근데 이런 돈 이제 막 아껴가지고 해외 순방비로 써야 돼요. 지금 거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쇼츠 만들거나. 순방비 네. 무슨 청와대 재단을 만드는데 300억, 예. 뭐 후쿠시마 핵폐수를 홍보하는데 뭐 몇백억, 몇천억, 아유 괴롭습니다. 근데 해외 순방비가요 더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예비비 왜냐하면 끌어다 씁니다.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또 아, 경제학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아, 야 이걸 이렇게 야, 연결시킨다고.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와, 좋습니다. 이게 이게 방송 천재인데.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보세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외화의 가치입니다. 즉 달러 값이에요. 달러의 가치. 예,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지금 저렇게 급등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서 여행할 때 갈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써야 아. 되겠죠. 근데 저 문제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데 저렇게 되면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많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밸런스가 맞춰져요.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뭐 난리 나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건 변동성인데 기업이 계획을 세울 때 올해 뭐 한 1,350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계획을 그렇겠죠. 해왔잖아요. 네. 근데 막 1,400원 갔다가 왔다 계획이에요. 갔다 하면 완전히 이게 네. 문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서민경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물가가 비싸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입 물가 한번 그 그래프도 봐주세요. 정말 저희는 모든 걸 데이터로 얘기합니다. 네, 그냥 역시 신문 기사로 얘기하는 게 수입 아니라 물가 지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 수치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이고. 근데 수입 제품을 많이 싸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서민이에요. 아, 중국산 중산층이고. 싼 그렇죠. 거? 그렇죠. 아. 외국 것들. 네. 예전에야 수입 제품을 부자들이 많이 썼어요. 아. 근데 지금 반대거든요. 아. 저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물가가 엄청 비싸게 체감 물가가 아. 올라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가져오신 네. 그래프에 다 오른쪽은 다 올라가 있네요 지금. 정확히 정보. 보였습니다. 네. 아. 정확히. 오른쪽 떨어진 거 한번 볼래? 자, 앉은 걸 인기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 아직은 안 돼.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더 올라갔어. 실제 저는 또 매부리님들 직접 쏘는 매부리님들의 최근 또 연락이 해외 유학생들을 아. 둔 자녀분들이나 당사자들 네. 환율이 올라가니까 돈이 1.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왜냐면 우리 유학생들이 아주 많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도 서민 중산 가게는 타격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가도 오르는데 우리나라가요 가게가 빚도 많아요. 가계 빚이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자중지날인데 네, 가계 마지막 대출. 그래프입니다. 네. 네. 최근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 가장 높았어요. 가장 높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부채가 절대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의 빚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했다는 건 사실 부담이 되게 큰 거죠. 네. 근데 최근에도 아까 국정감사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가계부채 정부의 책임이 큰 거 아닌가? 왜냐면 정부 기조가 그랬으니까. 네,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전 정부에서도 증가했다. 이제 전 정부 얘기는 하지 마. 예. 이제는 진짜 그만해. 근데 그때는 이유가 아. 있어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경제적인 주체들은 금리가 낮아지면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를 늘리면서 뭔가 자산 투자를 하잖아요. 아.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고금리인데도 빚을 늘리고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네. 터진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한 게 정부가 특히 부동산 가격 받치려고 대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맨날 우리 물어봤더니 소장님 말씀하신 건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행에서 알아서 한 거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50년 만기 대출 이런 거 은행이 돈 벌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책임은 은행, 김행 다 행자 돌려가지고 책임 물리고 자기들은 다 빠지고. 야 이거 좀 괜찮은 것 이거 같은데. 진짜 야, 똑똑하다. 이거 제일 와 괜찮다. 이거 인정. 야 이거 드립이야? 와 이거 형. 김해. 아 야.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전 사실 불행합니다. 아 불행 와. 불행 내 건데. 와 좋다 오늘. 예? 아 불행. 그래서-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행길을 걷고 있잖아요. 아 힘들어요. 너무행. 예. 너무행. 예, 노맹. 아 너무행. 이제 야 좀 아예 안 들어버리네. 그래서 실제로 안 듣네. 그 마지막은 9% 고금리 청약만 마지막은 앉은 걸 감옥행이래.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감옥행 환영합니다. 아 천재다. 제발 와. 저는 감옥행. 감옥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기 청년희망적금이라고 250만 명이 가입했는데 네네. 3분의 1이 해지를 해버렸어요. 좀만 버티면 9% 만기 적금을 받는데 왜? 지금 당장 버틸 수가 못 없으니까. 버티는. 아, 납입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정부나 지자체 특히 윤석열 정부가 조금만 예를 들면 이분들이 9%를 곧 만기거든요. 6개월 후면요. 네. 그럼 그때 9% 고금리를 받아요. 그럼 목돈 생기니까 개인에게도 행복하고 내수에도 좀 기여를 하겠죠. 아무래도 네. 좀 밀린 소리도 좀 하겠죠. 이분들에게 예를 들면 맞춤형으로 좀 예를 들면 만기를 앞당겨 줄 수도 있고 네. 아주 저리로 잠시 빌려줘 갖고 버티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해지를 젊은 3분의 1을 했어요. 아유. 생계비가 없으니까. 그럼 이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시그널이 계속 안 좋네. 신호를 주고 그러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쉬워질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네, 근데 쉬워질 분위기가 아니야. 아닙니다. 거의 지금 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킬러 있어요. 콘텐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킬러나.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그 쪽집게 과외를 지금 할 네. 너무 그만 많이- 하시지 좀 네, 적당히 하시죠.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내용은 아주 무겁고 네. 조금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두 분이 좀 전달력을 위해서 네. 밝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